자, 주의 산만도가 높은 아이들은 ADHD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주의 산만도가 높은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중간에 그만둬버리는 경향성이 되게 많아요. 주의 산만도가 너무 높으면 ADHD가 될 수 있지만 주의 산만도가 너무 낮으면 그거는 또 약간 강박적인 성향의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9가지의 기질 중에서 8번째 주의 산만도, 주의 산만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산만도라는 것은 distracti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집중을 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산만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 특별히 별로 뭐 상관없는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얼만큼 집중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주의가 산만하냐, 이거를 지금 이제 보는 건데요. 이거는 특별히 어떤 외적인 자극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얼만큼 이렇게 많이 방해를 받나, 받지 않나, 이거를 보는데 애가, 이렇게 우유 마실 때, 우유 먹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면 탁 쳐다본다든지, 뭐 그 소리 나는 방향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주의 산만도가 좀 높은 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자기가 우유를 먹고 있을 때는 주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계속 우유 먹는 거에 집중한다? 그러면 주의 산만도가 되게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주의 산만도가 높은 아이들은 ADHD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주의 산만도가 높은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중간에 그만둬버리는 경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주의 산만도가 낮은 아이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끝마치는 데까지 잘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주의 산만도가 너무 낮아도 별로 좋지 않은 게, 예를 들자면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의 산만도가 너무 낮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너무 집착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 집중력을 놓지를 않는 거죠. 주의가 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너무 극심하게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 산만도가 조금 있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산만도가 너무 높으면 ADHD가 될 수 있지만 주의 산만도가 너무 낮으면 그거는 또 약간 강박적인 성향의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한 생각만 집착해서 계속 하는 거, OCD, 그 강박증. 그래서 주의 산만도가 너무 심하게 낮은 사람들은 생각을 계속 한 생각만 하는 거고, 또 주의 산만도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막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주의가 산만해질 수도 있죠. 지속성, 제일 마지막 9번째 이제 지속성인데, 이 지속성은 아이가 방해를 받아도 활동을 지속하는가라는 그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좌절하거나 벽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끝까지 극복하고 지속하는지를 보는데, 이거는 인내심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가 어떤 아이들은 타고나기를 인내심이 되게 높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인내심이 없어서 그냥 하다가 뭔가 조금만 방해가 있으면 그냥 그만할 거야, 그리고 그냥 시작만 했다가 끝내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경향이 있고요. 지속성이 낮은 사람은 한번 일을 시작은 했다가 그냥 금방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번 잡으면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이런 지속성을 길러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좀 이 9가지 기질 중에서 부모가 양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아이는 활동 수준이 너무 높고 또 너무 불규칙하고 너무 심하게 위축하고 적응력은 아주 낮고 모든 감각이 너무 예민한 아이들, 그리고 기분은 되게 부정적이고 주의 산만도가 심하게 높고 지속성은 낮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양육을 할 때 되게 부모가 얘 키우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가 키우기가 쉬운 아이가 있고 키우기 어려운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를 뭐라고 탓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의 뇌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타고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아이의 이 성격, 이 기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얘한테 맞춰서 그 기질을 중간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양육할 때 이 9가지의 기질을 먼저 이해하고 양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혈질은 활동 수준 높고 불규칙적이고 접근하고 적응력이 높고 반응의 강도는 세고 민감하지는 않고 기분은 좀 긍정적이고 주의는 좀 산만하고 지속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담즙질의 성격의 사람들은 활동 수준 높고 규칙적이고 접근하고 반응의 강도는 세고 주의 집중하고 지속성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질은 활동 수준은 낮고 규칙적이고 위축하며 적응력이 낮고요. 반응의 강도도 약하고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기분은 좀 부정적이고 주의는 산만하지 않고 지속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죠. 점액질은 활동 수준은 낮고 민감성은 한 중간 정도, 그리고 규칙적인 것도 중간 정도, 그리고 좀 위축이 좀 심해요. 점액질은. 그리고 적응력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응의 강도는 되게 약해요. 이 점액질들은. 그리고 기분은 대체적으로 약간 그렇다고 아주 긍정적인 건 아니고 약간 중간 정도. 주의 산만도 약간 중간 정도. 좋아하는 거는 지속성이 높지만 싫어하는 거는 지속성이 아주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점액질은 대부분 조금 보면은 위축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활동 수준 낮고 위축되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이렇게 좀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9가지의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기질이 어떤지, 배우자의 기질이 어떤지, 여러분의 자녀의 기질은 어떤 건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아이를 대할 때는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면서 아이를 너가 타고나길 이런 기질이다. 그런데 엄마가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간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줄 거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그 아이의 기질에 맞춰서 양육을 잘 하시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